미국은 정말 경기 침체에 진입하는 걸까요? 경제 시나리오 중 최악이라는 성장은 둔화되고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오르면서 투자자들은 다시 희망을 품고 있지만 미국 경제는 사실상 추락하고 있죠. 지금 시장은 역대급 저점인가 아니면 또 다른 추락을 위한 반등인가?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모두 있습니다. 1분기 GDP 마이너스 0.3%, 미국은 3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분기 2.4%의 성장을 감안하면 충격적인 수준이죠.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무역 이슈인데요. 소비도 나쁘지 않았고 투자도 강력했는데 수입이 무려 41%나 폭등하면서 성장을 모두 갉아먹었죠. 이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실물 경제는 살아있는데 그 열매는 외국으로 모두 흘러 들어간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예고되면서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미리 수입을 모두 땡겨놓은 겁니다. 실제로 4월 관세 해방의 날이 발효된 이후에 중국에서의 선적권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죠. 이건 다른 의미로 보면 2분기 수입은 1분기보다 훨씬 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실물 경제가 강하다면 2분기는 다시 치고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게 하죠. 하지만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소비와 투자의 나라죠. 달러 패권을 기반으로 부채를 엄청나게 불려가지고 소비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소비자 심리지수는 관세 전쟁으로 인한 우려로 2009년 이후 최악으로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가 무너질 확률이 높아지면서 기업들도 투자를 안 해요. 정책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가장 빠른 경기 선행지표로 인식되는 지역연은의 기업 설문조사는 이런 추세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4월의 저점에서 계속 오르고 있죠. 30일 기준으로 무려 7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연준 푸시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성장 데이터가 무너지면서 연준이 결국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기대죠. 실제로 올해 2번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 이제 4번까지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는 계속 모든 국가들이 미국과 협상을 하려고 한다면서 시장에 힘을 주고 있죠. 트럼프 푸시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시기는 대부분 굉장한 기회가 맞습니다. 시장이 20% 가까이 하락을 하고 강력하게 상승을 하는 시기, S&P 500이 6일 연속 상승하면서 7% 이상 상승한 시기는 그다지 많지 않죠. 이런 시기에 거의 1년 후를 보면은요, 100%의 확률로 시장은 무려 20%에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을 합니다. 투자자들은 이런 점을 보고 지금 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 풀매수의 대부분은 개인들이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기관들은 여전히 관망하거나 매도해서 현금을 장착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 불확실성이 너무 높기 때문인데요. 하루만 지나면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이 바뀌는데 기업들도 그리고 기관들도 모두 베팅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단기적으로 너무 시장이 가파르게 많이 올랐다라는 점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높은 산은 골짜기도 깊기 때문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이 시장이 여전히 장기 이평선인 200일 아래에서 놀고 있다라는 건데, S&P 500이 200일 이평선 아래에서는 좋을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 200일 아래에서 7일 연속 상승한 경우에 역사적 사례를 보면 단기적으로 시장은 상당한 변동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주일 뒤를 볼 경우에 70%의 확률로 1% 이상 빠질 가능성이 있죠. 더 큰 문제는 4월의 등락폭이 좀 심각할 정도로 심했다라는 점인데요. 4월 캔들을 보시면 엄청나게 긴 하락 캔들이 중반부터 치고 올라가면서 긴 꼬리를 말며 마감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10%나 넘게 한 달 만에 떨어졌다가 다시 2% 이내로 마감한 경우는요, 1930년대 대공황 당시를 제외하면 지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은 전례가 없는 수준의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악재의 원인도 이 정책 불확실성이라는 가늠할 수 없는 촉매라는 거죠. 상황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10%의 조정을 겪은 시장은 바로 치고 올라가기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하락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평균적으로 이전의 저점에서 매물을 받아서 더블 바름을 만든다는 것을 감안하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시장이 흔들리면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자산은 바로 금이죠. 금은 인플레이션 해치, 그리고 달러 약세, 지정학적 혼란에 수혜를 받는 안전자산이라는 요인이 모두 작용하면서 최고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최근 실버 대비 금의 상대적 강세가 역사적인 고점을 찍었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의미로 은이 역대급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의미죠. S&P 500과 비교해도 금은 과매수 비율이 이제 고점에 가깝습니다. 금이 더 상승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의 눌림 구간은 나와야 한다는 의미죠. 또한 이 시기와 맞물려서 비트코인이 반대로 강세를 보인다는 점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의 경제 둔화와 뉴욕 증시의 상승, 모멘텀과 전망, 그리고 이제 금과 비트코인까지 분석을 해봤는데요. 구독하시면 인사이트 있는 정보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누르세요.